이어서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대가의 시선, 경기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오늘은 또 중국 경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이 경기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인프라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된다면 성장률이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경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성장률에 대한 둔화죠. 네.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할 당시에는 성장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폭이 주는 것은 점점 이제 어찌되었건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죠? 여러 가지 물가들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6%대 가까이는 성장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중국은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성장을 약간 속도가 더뎌졌다. 그걸 가지고 중국이 어떤 세계 경제의 내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 해석적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신에서도 나왔다시피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극적 타결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게 조금 변동폭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뭐 약간 위기의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선거 전에 이슈들이 나오는, 즉 대북관계 이슈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인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거 전에 어떤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발생해서 그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들을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어떤 선거 전략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탠스 자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반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 발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죠? 친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물러서게 된 배경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었던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홍콩의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만이 자꾸 이제 어찌됐든 독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기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신기 불편한 사항을 안에 이제 내후 외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후 외환적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외환적 측면을 조금은 접어두고 내실을 다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죠. 그것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은 극적 타결을 볼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뜻이 더 많이 관철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훌륭한 합의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강력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회 잡은 거죠.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라는 얘기는 내가 기회 한번 잡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런 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대외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지 않겠나? 아닙니다. 지금부터 G20 정상회의, 즉 이 정상회의가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과의 회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세계 경제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전망치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중 무역 분쟁에
완화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싹 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글쎄요, 방망이를 이제 제가 좀 짧게 쥐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출렁거리는 조정의 폭이 보인다면 그때 매수하신다면 방망이를 조금 더 길게 짚고 뭐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2루타, 3루타를 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아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조를 좀 보이다가 오늘 발언은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분께서 한 분 전화가 오셨어요. 네. KB금융을 쥐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린 답변이 오늘 드려야 될 답변하고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첫 번째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금통위의 금리 정책이 지금 사실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늘 세계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옆에 이웃 국가 일본도 일본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표시를 했었고 세계 경제가 다 양적 완화 쪽으로 갔을 때 왜 우리만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양적 완화 안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역행해 가는 구조죠. 그럴 수 없는 게 이주열 총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하나의 어떤 또 부분이 뭐가 나오느냐면 이주열 하는 총재의 최근의 행보를 좀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어떤 부분들을 약간 암시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사실상 금리적인 측면, 즉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면 더더욱이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훅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 가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고령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고령사회의 의미는 뭐냐면 경기 축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돈을 다 잘 안 쓰시죠. 예. 잘 안 쓰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알뜰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럼 이걸 이제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뭐 당리 당략 갖고 서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 변화에 대한 수혜도 조금은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건 조금 더 뒷얘기로 놔두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사가 되는 만큼 글쎄요. 이번 만약에 제가 자꾸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시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도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뚜렷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국내외 경기 분석해봤습니다.